안녕하십니까. 고주파 개통 연계를 위한 변조된 모델 예측 제어 기반 삼성 PFC 시스템의 CGN 오차 보상 주제에 대해 발표할 건국대학교 조영 교수님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규신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고주파 개통 연계형 PFC에 기존의 MMPC 모델링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CGN 오차를 보상하는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기 때문에 이 앞서서 서론에서 기존 모델링 기법에 대해 설명드린 후 제안하는 CGN 오차 보상 모델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모의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고주파 개통 연계형 PFC는 항공 전원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원 시스템은 제한된 공간과 무게 조건에서 높은 효율과 신뢰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400Hz 고주파 상상 교류 전원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주파 전원 환경에서는 계통의 동적 변화나 주파수 변동으로 인해 제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제어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예측 기반 제어 방식을 적용한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 예측 제어 MPC란 전력 변환 장치의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미래 제어 변수 값을 예측하여 최적의 출력 동작을 선정하는 제어 기법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는 빠른 응답 특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넓은 대역폭을 갖는 제어기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제어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는데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선형 제어기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주파수에서 매우 높은 이득을 가질 수 있어 해당 주파수를 중심으로 제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주파수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이득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주파 성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충분한 응답 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 공진 제어 방식도 제안되었는데 보상이 필요한 고주파 주파수에 맞춰 공진 제어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주파 종류가 많아질수록 제어기의 개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구조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어기들이 제안되었지만 급격하게 변하는 부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모델 예측 제어 MPC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MPC는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비선형성이나 제약 조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MPC는 MPC의 변조기가 적용되어 출력이 GTB 형태로 나타나는 제어 기법입니다. MMPC의 동작 원리는 검출 시점에 따라서 정의가 가능하며 본 발표에서는 각 검출 시점을 정의하는 지표로 K를 사용하였습니다. MMPC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K 시점에서의 검출값들과 출력 중인 스위칭 상태 DK를 기준으로 K 플러스 1 시점의 전류를 예측합니다. 우선 삼성 PFC의 출력 전압과 전류에 대해 동기좌표의 DQ축상에서 시스템 모델링을 한 후 그 결과를 오일러 전형 차분 방식을 이용한 1차 근사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산 신호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여 K 플러스 1 시점의 전류 예측 모델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모델링과 K 플러스 1 시점의 예측 전류값 DK를 기반으로 K 플러스 2 시점의 전류를 수식화하는 것이며 이때 K 플러스 2 시점의 전류 수식에는 DK 플러스 1이 변수로 포함됩니다. 마지막은 K 플러스 2 시점의 제어 지름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를 비용함수 J의 형태로 수식화하며 그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최적의 GTB DK
k 플러스 1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MMPC의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MMPC의 기존 모델링 방식에서의 전제 조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검출 시점에 따른 동기적 표계의 좌표축과 벡터 성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A는 벡터 성분, X는 검출 시점, 그리고 at y는 해당 벡터 성분을 보는 기준 좌표축을 의미합니다. 기존 모델링 방식에서 사용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좌표축이 한 검출 주기 동안 k 시점에서 k 플러스 1 시점으로 회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벡터도 함께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래 제어 변수의 예측은 모두 현재 시점 k에 대한 좌표축에서 보이는 벡터의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라면 k 플러스 1 시점의 좌표축과 함께 움직인 노란색 벡터로 표시된 a k 플러스 1 at k 플러스 1이 아닌 이 벡터를 k 시점을 좌표축으로 사용한 a d k 플러스 1 at k 그리고 a q k 플러스 1 at k 값을 가지고 미래 제어 변수의 예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모델링 방식에서는 연산량 저감 및 알고리즘의 단순화를 위해 검출 주파수보다 모델링 변수 값의 주파수 성분이 월등히 클 경우 해당 모델링 변수 값은 수 검출 주기 내에 변화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주파 계통 연계 환경에서는 계통 전압과 전류 지령 벡터 등 벡터 성분의 기준이 되는 동기적 표계의 위상각이 한 검출 주기 동안에도 유의미하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기존 모델링 방식과 같이 벡터 성분들의 회전을 고려하지 않고 수 검출 주기 내에 모델링 변수 값의 변화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큰 예측 오차 및 뒷TV 출력 오차가 발생하게 되며 계통 주파수가 높아지고 샘플링 주기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오차들의 영향은 더욱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벡터 성분 변수들의 회전을 고려한 전류 예측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며 본 발표에서는 크게 계통 전압 벡터 성분과 전류 지령 벡터 성분에 대한 오차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계통 전압 벡터 오차 보상입니다. 기존의 모델링 방식에서는 k 플러스 1 시점의 미래 전류값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벡터의 회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 그림에서 파란색 벡터에 해당하는 k 시점의 계통 전압 성분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고주파 계통 연계 시스템에서는 k 플러스 1 시점의 계통 전압 벡터를 k 시점의 동기적 표계 dq축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빨간색 벡터와 기존 모델링 방식에서 사용하는 파란색 벡터 사이의 오차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에 회전 변환 수식을 적용하여 빨간색 벡터 성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미래 전류 예측 수식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으로써 계통 전압 벡터 오차 성분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류 지령 벡터 오차 보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MMPC는 현재 검출 시점 K를 기준으로 두 차례 미래값을 예측하여 K 플러스 2 시점에서의 예측값과 제어 지령값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K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최적 뒷TV를 출력하는 원리로 동작합니다. 이때 기존의 방식에서는 K 플러스 2 시점에서의 제어 지령값에 해당하는 I 스타 K 플러스 2 at K 플러스 2 벡터를
K축을 기준으로 본 값과 K시점의 제어 지름값 I 스타 K at K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위 그림상의 파란 벡터를 사용해 비용함수 계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고주파 계통 연계 시스템에서는 좌표축의 회전과 함께 전류질형 벡터의 변화량 또한 커지게 되고 기존의 가정을 토대로 듀티비를 출력하게 되면 실제 출력되어야 하는 듀티비와의 오차가 점점 증가하게 되며 이는 제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좌표축과 벡터의 회전을 고려하여 회전 변화 수식을 통해 미래 전류 지름값의 오차를 보상해주고 이를 반영하여 비용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과 전류 지름 벡터 오차를 보상한 비용함수를 가지고 최적의 듀티비를 출력하는 수식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모의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전원 시스템은 제한된 공간과 무게 조건에서 높은 효율과 신뢰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400Hz의 고주파 삼상 교류 전원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항공기 전원용 삼상 PFC 시스템의 회로 구성은 위와 같으며 모의 실험에 사용된 재정수 및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계통 전압 벡터 오차 보상의 유무, 우측의 그림은 전류 지형 벡터 오차 보상의 유무에 따른 동기좌표계 DQ축 상에서의 PFC 전류 제어 파형을 도시한 결과입니다. 먼저 D축 전류 지름은 0A이고 Q축 전류 지름은 마이너스 4.2A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차 보상 전에는 D축 전류가 1.04A, Q축 전류는 마이너스 4.35A로 지름값과 비교했을 때 D축 기준으로는 1.04A, Q축 기준으로는 0.15A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계통 전압 벡터 오차 보상을 적용한 결과 D축 전류는 0.46A, Q축 전류는 마이너스 4.32A로 계산되었으며 이때 오차는 각각 0.46A, 0.12A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D축 전류 오차는 약 55.8% 감소, Q축 전류 오차는 약 2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류 지름 벡터 오차 보상을 적용하였을 때는 D축 전류는 마이너스 0.39A, Q축 전류는 마이너스 4.25A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D축 전류 오차는 초기 1.04A에서 0.39A로 감소했으며 이는 약 62.5%의 오차 감소율을 보입니다. Q축 전류는 지름값 마이너스 4.2A에 대해 마이너스 4.25A로 0.05A 오차는 남아있으며 이는 초기 오차 0.1A 대비 약 66.7%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통전압 벡터와 전류지름 벡터 오차 보상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의 PFC 전류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D축 전류의 정상 상태 오차는 거의 0에 수렴하며 오차율 개선 정도는 약 90.38%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축 전류의 정상 상태 오차 또한 기존 모델링 방식 대비 86.67%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계통 연계형 삼성 PFC 시스템에 적용되는 MMPC에서 발생하는 CGN 오차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링을 제안하였으며 오일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 모델링과 비용함수 수식의 유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현재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구동 시 재정수 변화에 대응 가능한 모델 예측 제어 알고리즘 설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GM 보상에 대해서 논문을 냈는데 보통 기존으로 쓰는 방식 중에 1.5 T샘플 정도 CGM이 있다고 생각하고 1.5 T샘플랑 각속도를 곱한 형태의 좌표 연산을 하잖아요. 그 형태와 비교는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식들과 CGM 보상 성능 비교를 해봤는지. 예. 말씀하신 1.5T샘플을 보상하는 방식이랑은 직접적으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 논문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T샘플과 각속도의 고급으로 나타나는 그 CGM 오차를 보상하는 방식은 맞습니다. 근데 보상하고자 하는 타겟이 살짝 달라서 이 방식에 추가로 말씀해주신 보상을 추가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진행을 조금 해볼 예정에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CGM 보상을 하는 MMPC 같은 걸 돌리게 되면 물리적으로 어떤 게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연산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예측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전류 퀄리티가 더 좀 좋아진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필터 값이 좀 더 작아질 수 있는 건지 어떤 물리적인 이득이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선형 제어기보다 일반적으로 MPC 제어기를 사용했을 때 대역폭이 조금 더 높아서 그래서 빠른 응답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모델 예측 제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사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제어이기 때문에 모델링의 시스템을 구동을 하면서 재정수 변화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모델링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황재현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한국교통대학교의 석사과정으로 계십니다. 발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전력전자부실 석사과정 황재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BC 좌표계에서 부하전류 전향 보상과 비례공진 제어기를 통한 전기관차 보조전환 장치용 삼상 인버터의 전압 왜곡 개선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는 1장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보조전환 장치의 회로도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부하와 불평형 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연구되었던 기존 전압 왜곡 개선 제어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제어 기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전압 왜곡과 불평형에 대한 보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제한하는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한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
비례공진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비례공진 지역을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총 3가지 케이스로 진행되었고 제한된 알고리즘을 검증하였습니다. 4장은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기기관차 보조전 장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기기관차 보조전 장치는 차량의 냉난방기, 출입문, 제동 장치 등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APU는 가선으로부터 반상 AC 전압을 공급받아서 주변압기를 거치고 AC/DC 컨버터와 삼성 인버터를 통해서 부하에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버터는 70kVA 400V RMS 50Hz 출력을 가지게 되고 이때 여러 개의 비선형 부하, 불평형 부하의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비선형 부하, 불평형 부하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부하는 에어컨, 컴프레셔 등과 같이 정유기와 인버터가 결합된 형태로 비선형 부하가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불평형 부하는 APU에 다양한 부하가 연결되게 되면서 여러 개의 부하가 공존함에 따라서 상당 부하의 크기가 불균형하게 분포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하들은 출력 전압의 전압 왜곡과 불평형 전압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비선형 부하와 불평형 부하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전압 왜곡 개선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PI 지역을 가정하였을 때 시뮬레이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파형은 시뮬레이션 파형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비선형 부하가 연결되게 됐을 때 출력 전류 파형이 다음과 같이 왜곡되게 되면서 인덕터 전류와 커피시터 전류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커피시터 전류의 왜곡은 다음과 같이 상전압의 비선형적인 6N 플러스 마이너스 1차 고조파를 발생시키고 이는 높은 전압 THD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THD는 IEC 62313, IEC 61000 같은 산업 표준에 의해서 일정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전압 THD 개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불평형 부하 연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간 부하율이 다른 불평형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를 가정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다음과 같이 옆에 보시는 표현과 같이 출력 부하 전류가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성간 전압 또한 불평형률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간 전압의 불평형률 VAF는 11번과 2번에 의해서 정의되고 이러한 성간 전압의 불평형률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전압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전압 지역에는 알파 베타 프라임에서 비례공진 지역을 활용해서 기본파와 6N 플러스 마이너스 1차의 고조파를 제어하게 됩니다. 전류 지역에는 높은 소음성을 위해서 P 지역만 구성하여 사용을 하였고요. 이런 제어기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베타에서 PI 제어기를 적용한 이런 기존 전압 왜곡 개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프레임에서 역상분과 영상분에 대한 성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형 성분에 대한 보장의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그 아우터 루프에 높은 고조파를 보상하게 되는 비례공진 제어기가 들어감에 따라서 전류 제어기에 높은 그 스위칭 주파수를 제어 대역폭을 요구하게 되고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전류 제어기의 P 제어기가 구성됨에 따라서 전류 제어기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압은 DQ에서 PI 제어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조파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부하 전류의 성분을 피드포워드하였고요. 전류 제어기는 ABC 프레임에서 구성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고조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류 제어기에서 PR 제어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ABC 프레임에서 전향 구성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비선형 성분과 불편형 성분을 포함하는 성분을 보상하여 전압 왜곡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우터루프에서 제어되었던 그 기존 PR 제어기와 달리 이너루프에서 PR 제어기가 구성됨에 따라서 보다 낮은 스위칭 주파수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압은 DP축에서 PI 제어기를 통해서 정상 상태 오차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왜곡 개선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전압 왜곡 개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터루프에서는 전압에 대한 기본 파성분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커패시터 전류 몇 명을 내게 되고 물리적 성분으로 비선형 성분과 불편형 성분을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부하전류를 피드포워드하게 됩니다.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비선형 성분과 불편형 성분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추가적으로 PR 공진 제어기를 통해서 6N 플러스 마이너스 1차 고조파를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례 공진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들은 비례 공진 지역의 전달함수의 보드 플랫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례 공진 지역에는 특정 주파수에서 높은 이득을 갖게 설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댐핑 개수가 없는 비례 공진 지역의 모두 선도고 오른쪽은 댐핑 개수가 있는 비례 공진 지역의 모두 선도가 되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특정 주파수에서 높은 이득을 가지게 제어할 수 있으나 지금 공진대역에서의 주파수 범위가 굉장히 좁게 됩니다. 또한 위상 변화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댐핑 개수를 추가하여서 보다 넓은 주파수 범위를 갖게 할 수 있고 대역폭을 조절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설계된 미래공진적인 다음과 같습니다. 옆에는 플랜트 보드 선도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제가 설계한 미래공진 제어기의 보드 선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ABC 축에서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제어하고자 하는 성분 이외에는 다 0dB 미만 또는 0dB의 이득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파 성분과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3차, 5차, 7차 고조파의 이득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회로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비교할 제어기는 PI 제어기, 그리고 기존 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제한하는 알고리즘 총 3개에 대해서 구성하였고 모두 디지털 제어기로 설계하였습니다. 케이스 1은 먼저 비선형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 케이스 2는 불편형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 케이스 3는 비선형과 불편형과 모두 연결되었을 때를 가정하였습니다. 그때 파라미터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먼저 케이스 1입니다. 케이스 1은 다음과 같이 삼성 다이오드 전등과 같은 비선형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를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겠습니다. A는 PI 제어기가 적용되었을 때의 파형입니다. 이때는 보시다시피 출력 상전압에 6N 플러스 마이너스 1차의 고조파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TC가 17.1% 정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I 컨트롤러는 비선형 부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조파에 대해서 주파수가 선택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선형 성분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을 때 파형입니다. 기존 제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PR 제어 적용을 통해서 고조파에 대한 높은 이득을 통해 비선형성이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 제어기법 같은 경우 아우터루프에서 PR 제어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낮은 스위칭 주파수를 갖는 전기기관차 같은 시스템에서는 주파수에 의해서 이득 선정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C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됐을 때 시뮬레이션 파형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너루프에서 PR 제어를 적용함에 따라서 스위칭 주파수로부터 이득 선정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ABC 프레임에서 직접적인 부하전류를 보상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TC 저감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FT 파형입니다. A는 PI 적용, B는 기존 제어, C는
제한하는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을 때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제한하는 제어 알고리즘에서 가장 높은 5차, 7차 고주파 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2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2는 각각 상에 다른 크기의 부하를 연결하였습니다. 파라미터는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A는 PI 컨트롤 적용에서입니다. PI 컨트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선간전압에 불평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DQ축에서 PI 지역인 불평형 성분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는 기존 제어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기존 제어 알고리즘에서는 선간전압에 어느 정도 불평률의 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알파베타 프레임에서 성분 분리에 대한 한계로 인해 불평형 성분에 대한 제어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알고리즘에서의 불평형 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BC 프레임에서 피드포워드 보상을 통해서 불평형 성분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직접 보상시킴에 따라서 가장 낮은 전압 불평률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3입니다. 다음과 같이 A, B, C의 다른 부하율을 갖는 부하를 연결시키고 A와 B 성 간에 단상 다이오드 전기를 연결했을 때를 가정하였습니다. A는 먼저 PI 제어기 적용 시 파형입니다. A에서는 불평형 성분 또한 제어가 안 되고 비선형 성분에 대한 고주파 보상 또한 불가능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 제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B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평형 성분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나타나는 성분은 3차 고주파 성분이 되겠습니다. C는 제가 제한하는 제어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 파형이 되겠습니다. CA 같은 경우는 ABC 프레임에서 직접적인 피드포워드 보상과 5차, 7차 고주파 보상을 통해서 비선형 성분과 불평형 성분 모두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금 케이스 3에 대해서 FFT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는 PI 컨트롤, B는 기존 제어 알고리즘, C는 제한하는 제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A와 같은 PI 제어기가 적용됐을 때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3차, 5차, 7차 고주파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와 같이 기존 제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5차, 7차 같은 비선형성에 대한 제어는 가능하지만 3차와 같은 영상분에 대한 제어는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가장 낮은 불평률과 높은 TH 저감률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기관차 고전원 장치는 여러 부하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때 비선형 부하와 불평형 부하가 연결됨에 따라서 전압 왜곡과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전압 왜곡 개선 알고리즘은 성분 분리 한계로 인해서 불평형 성분에 대한 개선이 제한되게 되고 아우터 루프에서 PI 제어기가 구성됨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스위칭 주파수를 요구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ABC 자폭에서 부하 전류 피드포워드 방식과 이너 루프인 전류 제어기에서 PI 제어기를 구성하면서 제어기의 대역 복사에 있어 유리하고 더 높은 고주파 저감률과 낮은 불평률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제한한 제어 알고리즘은 피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고 케이스 1, 2, 3에서 모두 전압 왜곡과 불평률 개선함에 있어 제한된 알고리즘이 유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힐스와 또 실차 적용 실험을 통해서 해당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대학 석사학위 이정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들하고 제안하는 방식을 보면
제어기 구조가 생각보다 많이 좀 더 복잡해지고 RGB가 병렬로 많이 붙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연산량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신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 질문, 제 발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네, 그 기존 제어 알고리즘과 제가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은 모두 둘 다 동일하게 PR 지역이가 1357차를 병렬로 연결한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R 지역에 관한 연산량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너루프에서는 지금 예. 그림에서는 PG역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안하는 거에서는 PI지역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는 어떤 차이가 없으면 연산량의 차이가 일단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PI 지역의 연산량이 그렇게 R 지역보다는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는 지금 4kHz이고요. 좀 전기관차 특성상 낮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50Hz, 7차 고주파가 350Hz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제한적인 제어기 대역폭을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 김선주라고 합니다. 그 이너루프 쪽에다가 PR 저기를 추가해 주셔서 좀 대역폭 선정에 이점을 갖는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러면 그 이너루프에다가 PR 저기를 추가하면 대역폭이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어서 과도 상태에 유리하다 뭐 그런 결론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에 관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너루프와 아우터루프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 사이에는 5배에서 10배 이상의 주파수 크기의 차이를 갖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상하려는 비선형 성분은 6n 플러스 마이너스 1차, 즉 7차만 해도 350Hz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거든요. 전기관차이 같은 경우는 4kHz의 낮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우터루프에서 PR 지역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 대역폭의 거리를 조금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너루프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아우터루프보다 스위칭 주파수 대역과 가깝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나솔루션의 현동엽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존 제어에서 이제 이너루프의 P 제어가 LC 공신점을 감지하기 위해서 P 제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PR 제안해 주신 PR 제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설명이 없어가지고 혹시 저 PR 개인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PR 개인 선정을 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제가 제어하고자 하는 그 주파수 대역 이외에는 모두 0dB 이하로 내려서 진행을 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PR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P 게인으로 0dB 이하를 모두 맞추고 제가 원하는 제어기 대역폭의 제어 주파수에서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건 LC 공신점을 고려를 했는지가. 네, 고려되어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뮬레이션 조건에 보면 지금 비선형 부하 조건을 인덕터를 이제 1mm 정도를 넣고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걸 좀 해봤었는데 저 인덕터를 뺐을 때 다이렉트 캐패시터만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선형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한 이것에 대한 어차피 지금 현재는 시뮬레이션이니까 그것을 실험해서 이게 굉장히 개선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인덕터를 넣은 이유 자체가 아예 부하 조건이 저래서 저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THC 조건을 맞추려고 그러신 건지 보통은 이제 필드에서는 저 인덕터 빼고 이제 캐패시티만 달고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신 건지. 사실 캐패시터만 달았을 때 가장 낮은 높은 TH를 갖는 건 맞고요. 네, 허나 이제 부하에 대한 조건이 아직 없어서 일단 1mm로 넣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향후에는 한번 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성호입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의 이해도가 좀 낮아서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의 통상적으로 전압 생성형 인버터가 전압 THD를 갖는 어떤 표준이 있는데 요 기관차의 경우에도 비선형 부하나 물통형 부하에서도 특정 전압 THD를 만족해야 되는 표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압 THD 같은 경우에는 철도 표준에도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일단 정확히 몇 %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IC 규정에는 5%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선형 부하가 아니고 비선형이나 뭐 불평형 부하에서도 예, 동일하게 5%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여기까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서울대학교 전력변환 시스템 연구실의 유진님이시고요. 예. 자, 과정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발표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5년 전력전자학술대에서 발표하게 된 최성희 교수님 연구실 밑에서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전력변환 시스템 연구실의 석사과정 유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주제는 개통전류의 고조파 저감을 위한 정류기 제어 방법 및 검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설명드리고 이번에 검증한 토폴로지인 Active Third Harmonic Injection Rectifier 회로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토폴로지를 검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C인 삼성 개통 전원을 DC 부하에 연결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이때 정류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흔히 사용하는 다이오드 정류기의 경우 입력 전류의 고조파를 발생시켜 전원의 전압 안정을 감소시키고 설비를 과열시키며 소자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응해 국제전기표준회의 즉 International Electrical Commission에서는 61000-3- 규격을 정해 전류 고조파 왜곡을 제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 센터, 통신 장비 등 대용량 PC 부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삼성 정류기의 개통 접속 허용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되는 공조기들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적은 센서와 수동 소자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삼성 정류기는 IEC 규격 중 높은 등급을 만족하기 위해 고효율, 고신뢰성의 고조파 저감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동시에 비용 저감도 달성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IEC 규격을 맞추기 위해 많은 고조파 저감 기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기존 기술을 크게 나눠보면 수동 정렬 시스템, 능동 정렬 시스템, 그리고 하이브리드 정렬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수동 정렬 시스템이란 수동 소자만으로 구성된 정류 기술입니다. 수동 정렬 시스템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피가 크고 출력 전압 제어가 불가능하며 고조파 감쇄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맨이 그림과 같이 삼성 다이오드 정류기에 직류단 인덕터와 결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능동 정렬 시스템이란 전력 반도체 스위치와 같은 능동 소자가 결합된 정류 기술입니다. 능동 정렬 시스템의 경우 정밀한 전류 및 전압 제어가 가능하고 우수한 역류 개선 효과를 가지나 전력 소자와 센서가 많이 필요해 비용이 증가하고 제어 알고리즘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밑에 그림과 같이 트래블 부스트 타입 CCM, PFC 렉티파이어가 있습니다. 두 방식을 절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 출력 전압 제어는 불가능하나 능동 정류 시스템보다 적은 수동 소자와 센서로 수동 정류 시스템보다 높은 고조파 감지 성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한된 하이브리드 정류 시스템에는 일렉트로닉 리액턴스 기반 방식과 삼성 다이오드 정류기의 DC-DC 컨버터를 결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일렉트로닉 리액턴스 기반 방식의 경우 전자적으로 리액턴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EMI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류 품질 및 효율을 하락시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성 다이오드 정류기의 DC-DC 컨버터를 결합한 방식은 여전히 입력 전류가 구형파에 근접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전류 품질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할 하이브리드 정류 시스템인 액티브 서드 하모닉 인젝션 렉티파이어 시스템은 삼상 중 측정상의 3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의도적으로 주입하여 개통 전류의 고조파를 상쇄하는 기법입니다. 본 기법은 최소한의 센싱 회로와 수동 소자만으로 구현 가능해 비용도 적으면서 오른쪽 표와 같은 가장 높은 IC 1등급 규격을 만족 가능합니다. 이에 본 토폴로지가 대용량 DC 부하의 개통 연결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여 직접 구현해서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액티브 서드 하모닉 인젝션 렉티파이어 시스템 이하 H3R의 회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회로 구성과 동작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회로는 삼상 개통 전원에 연결된 삼상 다이오드 정류기와 양방향 전력 반도체 스위치 3개 및 인덕터 1개, 그리고 인덕터와 DC 부하를 연결하는 IGBT 스위칭 레그 한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부분의 역할을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상 다이오드 정류기의 경우 AC 개통 전원을 DC 부하에 정류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IGBT 스위치 레그는 의도적으로 주입할 3차 고조파 전류를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방향 스위치의 경우 IGBT 스위치 레그에서 합성된 전류를 어느 상에 주입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IGBT 스위칭 듀티 계산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입할 3차 고조파 전류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개통 전원을 DQ 변화나 미상이 0에서 30도인 경우, 즉 크기가 VA, VB, VC 순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등가이로는 화면에 나타난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직류단 부하 전력 P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면 개통 전류가 개통 전압과 동상으로 제어됨을 증명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덕터의 IGBT 스위칭 레그에 폴이 연결되는 지점을 VY라고 칭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신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 컨덕턴스를 G라고 하면 IB와 VB의 관계는 첫 줄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B상의 양방향 스위치를 켜서 전류를 주입한다면 인덕터 전류 IY는 -IB와 같고 인덕터 전압은 무시 가능하므로 Y지점의 전압은 VB와 같습니다. 이때 IGBT 스위칭 레그 중 윗상 스위치가 켜지는 듀티를 K라고 하면 윗상 스위치 전류는 인덕터 전류의 K를 곱한 것과 같고 Y지점의 전압 VY는 다음 줄과 같은 과정을 통해 K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K는 BC상 사이 성간전압과 AC상 사이 성간전압의 비로 표현이 됩니다. 윗상 스위칭 전류인 IT+는 -K GVB로 계산이 되므로 부하 전력 P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이용하면 DC 부하에 흐르는 전류 I는 다음 줄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나머지 상 IA, IC 모두 맨 아랫줄과 같이 유도됩니다. 즉 B상과 같은 페이스 컨덕턴스 G를 가짐을 수식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K를 VAC 나누기 VBC로 제어를 한다면 개통 전류를 개통 전압과 동상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또한 개통 전압 이상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등가이로가 대칭적이므로
나머지 주기 11개 구간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K를 제어하고 대칭적으로 양방향 스위치를 켠다면 모든 전 위상에 대해서 개통 전류를 개통 전압과 동상으로 제어 가능하게